안녕하세요, 해영입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제가 드디어 갤럭시 S10 5G를 구매했습니다. 기존에 노트 9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5G 체험도 해보고 싶었고 사실 새로운 기능이 너무 사용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노트 9 사용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S10 5G를 구매해야 하나 아니면 노트 10까지 존버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과연 노트 9 사용자 입장에서 갤럭시 S10 5G를 구매해도 좋을지, 노트 9에 없는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도대체 뭐가 얼마나 많이 바뀐 건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상세히 노트 9과 갤럭시 S10 5G의 차이점 9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9가지 차이점을 보시고 구매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저의 의견은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 외관과 스펙입니다. 일단 두 개의 기종 모두 외관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항상 노트 시리즈가 S 시리즈보다 크게 나왔었는데 이번 5G 모델은 S10 플러스보다 더 커진 크기라서 노트 시리즈와 동일한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외관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측정해본 결과 5G 모델이 가로 세로 조금씩 더 컸습니다. 외관 모서리 부분도 공유리 노트 9이 좀 더 각진 느낌입니다. S10 5G는 좀 더 둥근 형태고 원래 노트 시리즈는 항상 좀 더 각진 느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그리고 S10 5G의 경우 측면 라인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 볼륨 버튼과 빅스비 버튼이 조금 더 내려가 있습니다. 위의 제품이 갤럭시 S10 5G 모델이고요. 아래 제품이 노트 9입니다. 전원 버튼 위치도 아주 살짝 좀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측면도 노트 9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통해서 약간 각진 느낌이 들어있고 S10 5G 같은 경우에는 둥근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어폰 단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네요. 배터리 용량은 노트 9은 4000mAh지만 갤럭시 S10 5G는 4500mAh로 500mAh가 더 증가되었고 램은 노트 9 512GB 기준으로는 갤럭시 S10 5G 모델과 동일한 8GB 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고속 충전보다 훨씬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2C 타입의 고속 충전기가 따로 들어있습니다. 더 빨라진 이 고속 충전은 진짜 체감이 확 오더라고요. 정말 빠릅니다. 두 번째 차이점, 노크온 기능입니다. 원래 LG G2 스마트폰에 최초로 탑재되어 특화된 기술로 강조되었었는데 이 기능이 갤럭시 S10 5G 모델에 탑재되었습니다. 딱히 해당 기능에 특허가 없어서 그런지 다른 기종에서도 쉽게 탑재가 가능한 듯 하고요. 이 기능은 쉽게 설명하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화면이 켜지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화면이 켜지고 끈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또 켜지고, 사실 사소한 거지만 생각보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나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모두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게다가 잠금 해제를 바로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화면을 한 번만 두드리면 화면이 켜지지 않고 지문인식 아이콘만 떠서 바로 잠금 해제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지문인식만 가능할 듯 합니다. 세 번째 차이점, 빅스비 루틴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굿락에 있는 루틴 앱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갤럭시 S10 5G에서는 이 기능이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었습니다. 루틴 기능을 쉽게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설정한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세팅한 설정들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빅스비 루틴은 설정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는데 여기 맨 위에 빅스비 루틴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사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운전 중일 때, 퇴근길일 때, 충전 중일 때 조건과 동작을 모두 설정해서 필요한 기능을 자동으로 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 온스크린 지문인식입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부터 드디어 초음파 방식의 온스크린 지문인식이 탑재되었습니다. 기존 노트 9에서는 후면 지문인식 버튼을 통해서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면 디스플레이 하단에 탑재되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음파 방식의 이번 지문인식은 노트 9에서 불편했던 물이 묻으면 지문인식이 안되는 불편함이 해결되어 물이 묻은 상태에서도 아주 편하게 지문인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입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부터 무선 배터리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취 방식의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은 이제부터 갤럭시 S10 5G 모델로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단 무선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옵션에서 무선 배터리 공유 이 기능을 켜줘야 되는데, 이 기능을 켜면 무선 배터리 공유 충전 대기 중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을 후면에 이런 식으로 맞대거나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 차이점, 디지털 웰빙 기능입니다. 아이폰 스크린 타임과 비슷한 기능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사용 시간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중간에 보시면은 디지털 웰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어떤 앱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잠금 해제를 몇 번 했는지, 스마트폰을 얼마나 확인하는지, 알림은 얼마나 오는지 확인하며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휴식 모드가 있는데, 이 휴식 모드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면을 흑백으로 전환하고 모든 알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약간 방해금지랑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 방해금지는 흑백은 아니고 전화 및 모든 알림을 무음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휴식 모드는 개인의 휴식을 더 강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모두 흑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림 또한 차단이 되고요. 현재 이 기능은 구글 파이 업데이트 이후 추가된 기능인데, 아직 노트 9 정식 펌에서는 추가가 안 된 듯 합니다. 차후 업데이트 때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리시면 생기지 않을까 하네요. 일곱 번째 차이점, CMC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위쪽에 연결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대부분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미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기능인데, 갤럭시에서 이번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삼성 계정이 연결된 경우 이제 서로 연동이 되어서 스마트폰으로 걸려온 전화나 문자를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수신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여덟 번째 차이점,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일단 노트 9에서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갤럭시 S10 5G에서는 총 4개의 쿼드 카메라로 망원, 광각, 초광각, 3D 심도 카메라 이렇게 탑재되었습니다. 일단 큰 차이점은 동영상 촬영 부분,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기능과 거의 짐벌 수준의 손떨림을 보정해준다는 슈퍼 스테디 모드 기능입니다. 그리고 HDR10 플러스가 적용된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슈퍼 스테디 모드는 풀 HD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크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HDR10 플러스 기능은 후면 카메라로만 촬영이 가능하며 60프레임으로 촬영할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S10 5G의 경우 풀 HD보다 더 증가된 전면은 UHD 촬영이 가능하며 후면은 UHD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부분은 사실 결과물을 봐야 체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교 영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화각부터 보시면 망원 모드, 광각 모드, 그 다음에 초광각 모드. 갤럭시 S10 5G 모델만 초광각 모드가 가능한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왜곡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초광각 모드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경계 라인 쪽은 아직 어색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손떨림 보정 슈퍼 스테디 모드인데, 짐벌 카메라인 오즈모 포켓이 부럽지 않은 손떨림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60프레임 촬영 영상, 왼쪽이 60프레임입니다.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아홉 번째 차이점, 5G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4G LTE에 비해서 10배에서 많게는 20배 속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거의 극소수의 위치에서만 현재 5G가 터지고,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해본 결과 5G 마크가 떠있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아직 5G가 많이 깔려있지 않은 경기도 김포 쪽에 살고 있고, 회사는 서울시 금천구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이동하면서 느낀 체감이고, 강남 쪽이나 다른 서울 지역은 또 다를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5G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5G는 체감상 거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한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노트 9과 차이점 9가지를 모두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반 갤럭시 S10 시리즈보다 5G 모델 기준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부 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 본인이 위의 차이점을 지금 꼭 사용해보고 싶다면 구매를 해도 괜찮지만 해당 기능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곧 10월에 출시한 노트 10 5G를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될 듯 합니다. 그 이유는 노트 10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부분들이 대부분 적용될 예정이고 심지어는 일부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노트 9에 탑재된 이 S펜은 노트 10에서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S펜이 탑재가 됩니다. 5G 커버리지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구축될 거고요. 물론 이런 거 다 따져서 계속 존버하면은 영영 교체 못 하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적당한 타협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